네, 전 세계 결제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처리한 규모는 무려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액 합계를 7.68%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애플,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이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결제 인프라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달러 연동 토큰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 효율을 높이고 카드 결제망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기존 결제 코인의 대명사였던 리플 XRP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 송금만으로 특화된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확장 전략을 선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성시대의 XRP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리플이 직접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생태계에서 XRP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RLUSD는 리플이 2024년 말에 선보인 미화 1대1 연동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신뢰성과 준법성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의 교두보를 자처한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RLUSD가 XRP 레저 위에서 구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XRP와 긴밀한 공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 그리고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XRP 레저에서 RLUSD를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XRP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때 지불된 XRP 수수료는 다시 유통되지 않고 소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100달러 규모의 RLUSD를 전송하면 몇십 분의 1 XRP 정도의 수수료가 소모가 되고, 그 XRP는 영구적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비록 개별 거래당 소각량은 미미하지만 RLUSD 사용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누적되는 XRP 소각량도 무시할 수 없게 돼서 XRP 공급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형성하는 그런 구조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RLUSD 생태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XRP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입니다. XRP는 원래 다양한 통화들 사이에서의 가치 이전을 중개하는 교량 통화로 설계가 됐는데, RLUSD의 등장으로 이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법정화폐를 RLUSD로 바꾸거나 RLUSD를 다른 암호화폐 자산이나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XRP가 중간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동성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RLUSD가 국경 간 결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XRP는 전 세계 어느 거래상으로도 순식간에 갈아탈 수 있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수요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XRP 고유의 몇 초 안에 빠르게 결제가 되고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RLUSD를 활용한 국제 송금이나 환전에서 기축통화처럼 XRP가 거래 흐름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성 공급과 시장 연동성 측면입니다. RLUSD의 도입은 XRP 레저 생태계 전반의 거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여기서 XRP RLUSD 거래상이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하고 최근 24시간 동안 9,500건이 넘는 거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상에서 예치된 유동성만 해도 300만 XRP에 달해서 XRP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RLUSD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두터운 유동성 풀은 RLUSD의 1달러 가치 유지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XRP 자체의 거래 수요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RLUSD 출시 약 5개월 만에 유통량이 2억 9천만 개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XRP 레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XRP
RLUSD 쌍마켓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RLUSD는 XRP 레저를 넘어서서 이더리움 등 외부 디파이 생태계와도 연동되며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RLUSD는 세계 최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가운데 하나인 아베 V3에 통합이 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RLUSD를 예치하거나 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과 출시 몇 달 만에 아베 위에서 7,735만 개 이상의 RLUSD 예치 공급량을 기록을 하면서 유동성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RLUSD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XRP의 쓰임새를 다양화하고 수요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P는 RLUSD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동력원으로서 수수료 소각을 통해 가치를 뒷받침하고 브릿지 커런시로서 결제를 연결하고 유동성 공급원으로서 시장 기능을 촉진하는 이 3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도 XRP가 인프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XRP 레저 자체의 기능과 생태계가 시대 흐름에 맞게 진화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XRP 레저는 2025년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추진하며 주로 기관용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최근 개최된 에이펙스 개발자 컨퍼런스에 앞서 XRP 레저 개량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규제 준수를 강화하면서도 확장성을 높이는 여러 기능들이 예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XRP 레저의 토큰화 기능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넓혀줄 세 가지 키워드, 바로 RWA,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또 프로토콜 내장 AMM, 이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XRP 레저는 다목적 토큰이라는 새로운 토큰 표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MPT는 대체성과 비대체성의 성격을 겸비한 대체 불가 토큰으로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담아내서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효율적으로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펀드 지분이나 구조화 금융상품 같은 복잡한 RWA도 MPT 표준을 활용하면 소유권과 관련 정보를 토큰에 담아서 안전하게 발행, 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은 MPT가 기관들이 채권, RWA, 구조화 상품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메타데이터가 풍부한 표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XRP 레저는 기존 단순 토큰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증권형 자산이나 실물 자산까지 온체인화하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현실 자산의 가치가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체인의 도입입니다. XRP 레저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인 대신 속도와 비용 면에서 특화되어 있는데 리플은 올해 2분기까지 XRP 레저와 병행으로 작동하는 EVM, 이더리움 가상머신 사이드체인을 출시해서 이더리움 계열의 DApp과 스마트 컨트랙트도 XRP 레저 생태계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별도 러닝 커브 없이 XRP 레저 인프라 위에 디파이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면서 XRP 레저 생태계를 외연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이드 체인이기 때문에 XRP 레저의 본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ERC20 토큰이나 솔리디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XRP 레저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XRP 레저 프로토콜 차원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기능이 도입돼서 온체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2024년 3월 XRP 레저에는 XLS30 표준에 따른 AMM 기능이 표결을 통해서 활성화됐고 XRP 레저 고유의 중앙 한계 주문서 방식 덱스와 AMM 풀이 직접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현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XRP 레저 위에서도 유니스왑처럼 유동성 풀 기반의 자동 교환이 가능해졌고 이 풀에서 제공되는 가격은 기존 오더북 주문들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최적화됩니다. 리플은 이 AMM에 대해서 XRP 레저의 AMM은 프로토콜 차원의 유동성을 토큰화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WA에 제공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풀에 예치한 유동성 제공자를 위한 연속 경매 수익 등 차별화된 기능으로 영구 손실 위험을 완화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XRP 레저의 RWA 거래 증가가 XRP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은 네트워크 수수료와 유동성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어떤 자산이든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XRP를 수수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 기업이 XRP 레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토큰화해서 발행하고 이걸 투자자들에게 거래할 경우 거래마다 소량의 XRP가 연료처럼 쓰이는 겁니다. 앞서 RLUSD 사례에서 봤듯이 거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XRP가 그 보이지 않는 수수료로 소모가 되고 일부는 소각돼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또 XRP 레저의 설계상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거나 계정을 생성할 때 일정량의 XRP를 예치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수백만 개의 부동산 펀드나 채권 상품이 XRP 레저 위에서 출시가 되고 수많은 기관 계정들이 생긴다라면 그만큼 기초 인프라로서 XRP 수요가 늘어나고 락업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RWA들도 XRP 레저 위에서 RLUSD처럼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주택담보부증권 수익이든 무역금융 채권이든 그 거래와 결제 이면에서는 항상 XRP 레저가 작동하고 수수료로 XRP가 쓰이고 있을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 프론트엔드라면 XRP는 그 뒤에서 이 수억 달러의 토큰이 오갈 때마다 가치 전송을 책임지는 백엔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XRP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시장 가격 측면의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RWA 물결이 XRP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지금 통과 직전 상황에 놓인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RLUSD 사용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각 거래마다 XRP가 소각되는 메커니즘 덕분에 XRP 가격이 결국에는 $100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가 최대의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XRP $250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거라며 RLUSD의 폭증하는 활용이 XRP 공급을 빠르게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전망으로는 XRP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5 선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XRP 가격이 $2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현실성을 담보한 예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거 역시 RLUSD의 지원 사격과 XRP 레저 거래 증가에 따른 XRP 수요 상승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관측은 관측이고 예측은 예측일 뿐 이런 큰 숫자들, 예를 들어서 $100, $250 이런 숫자 자체를 맹신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XRP는 앞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화폐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코인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터넷 시대의 사람들이 TCP/IP 프로토콜을 의식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듯이 사용자들은 XRP를 의식하지 않아도 XRP가 구동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러 토큰과 자산을 주고받게 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표면적으로는 달러 또 유로 같은 통화 단위의 토큰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토큰들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XRP와 XRP 레저의 역할이 될 겁니다. 이미 리플은 자사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 이 투트랙 전략을 듀얼 코인 전략을 통해서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RLUSD가 디지털 달러로서 현실 경제와 맞닿는 접점을 넓히는 동안 XRP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가치 교환의 기축 역할을 맡아서 두 자산 간의 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 역시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혁신을 뒷단에서 받쳐주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미국 규제 환경이 더 명확해지면서 XRP는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이건 곧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한 구성 요소로서 XRP를 활용하기에 법적 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달러 시대의 XRP의 전략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기술적 백엔드로서 공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직접 통화를 제공하는 대신 은행 간 국제 송금, 기업 간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때 그 흐름을 이어주는 중립적인 브릿지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 CBDC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난립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떠올려 보면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줄 중립자산의 필요성은 선명해집니다. XRP는 오랜 기간 그 역할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스테이블 코인 표준화 시대에 진가를 발휘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페이부터 국제송금, 국채 결제까지 금융의 디지털화 물결이 거세게, 진짜 빡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달러 토큰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네트워크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깔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주체로서 XRP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에게 이런 내러티브와 비전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